며칠째 눈이 이어지던 지난 1월. 카이스트 연구실은 이른 아침부터 불이 훤하게 켜져 있습니다. 자욱히 연기를 뿜어내는 건 방호복. 지금 이 연구실에서는 방호복 냉각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지금 들어와서 절반 정도는 위쪽으로 가고 절반 아래쪽으로 가는데 그 연기들이 지금 겨드랑이 쪽과 사타구니 쪽을 지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열감을 많이 느끼는 부위가 등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의 열감을 주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등 쪽에서 공기를 불어넣고 그 공기를 양팔 그리고 다리 쪽에서 빼주는 그런 공기 순환 시스템을 저희는 방호복에 적용을 했습니다. 되게 잘 작동하고 있고 바람이 들어오는 거 느껴져요? 네, 등에 엄청 들어오는 거 느껴져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네, 등부터 등 위주로 해서 팔다리도 좀 많이 시원해집니다. 개발 6개월 만에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이 정말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공학 기술을 개발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의 또 다른 연구실. 이곳에서는 방호복을 쉽게 벗을 수 있는 자동 탈의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자석을 이용해 바이러스가 묻은 방호복을 손대지 않고 벗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방호복을 입고 한 10분 정도만 있어도 등에서 땀이 흘러낼 정도로 굉장히 덥거든요. 굉장히 숨이 차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호복에 개선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 필요한 곳에 바로 설치해 쓰는 치료병실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단 15분 만에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 그때가 이제 굉장히 막 긴박할 때였죠. 이제 대구에서 막 하루에 700명씩 확진자 나오고 그랬을 때인데 카이스트에서 뭔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방역 관련된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환자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앰뷸런스 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혹은 또 환자를 격리하고 이송하고 치료하고 완전 격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기술 하나하나 개발하는 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아주 손들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나. 그리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열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짧은 시간 내에 하려면 밤잠 안 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건 정말 뭐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뭐 해야죠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게다. 밤 늦은 시각. 스마트 방호복 연구팀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할까? 쉽지 않구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를 후보군들을 세워보고 하나씩 해보면서 맞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이 연구 팀원들은 방호복 개발이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한 방역 기술을 내놓자는 학교 측 제안에 열일 제치고 참여한 것입니다. 다 들어갔어요? 너무 풀어놨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쓸모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해라. 그렇게 학생들한테 항상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큰 높은 미션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거 잊고 그냥 여기에 집중만 해가지고 그 문제만 풀려고 하는데 원래 그 문제는 더 높은 수준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라. 과학은 사람을 향한 기술이라는 게 많은 공학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기계공학과 박형순 교수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재활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뇌출혈로 편마비가 와서 한쪽 손을 전혀 못 쓰는 환자인데요. 정기적으로 이곳 연구실에 와서 손 재활 훈련을 받습니다. 저번이랑 좀 다르죠. 네, 요거는 이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 장치인데요. 그런 병변이 생기게 되면 한쪽이 다 마비가 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같은 동작을 움직이게끔 훈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그 기능이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손의 움직임을 장갑으로 측정을 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구동 장갑이 그대로 그 움직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손가락 재활 로봇. 뇌를 자극해 마비된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른손 같아 보여요? 이 연구팀에서는 이미 편마비 환자를 위한 어깨 재활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이번엔 손까지 도전한 겁니다. 삑사이 날 때마다 움직이시면 돼요. 지금 치고 계시고 이 거울을 이제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손을 거울에 비추면은 마치 반대쪽 그 환측 손이죠. 움직일 수 없는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착각을 하게끔 해가지고 마치 오른손이 그러니까 환측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했다가 아까랑 똑같이 왼손 해주시면 되고 오른손을 바라보시면 돼요. 손은 사용하는 관절이 많고 움직임이 미세해 재활 로봇 개발이 여간 힘들고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나아준다는 희망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종주 많아요. 이까지 와가지고 연구하면서 준다는 게 참 좋다는 걸 내가 느껴. 그 잡고 오시면은 이거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지금 좀 네. 나아지셨어요? 네, 좀. 한번 보시죠. 예. 이거 집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걸리는 거? 예. 예, 그 수시로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공학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공학은 거길 향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척수 손상 사지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들의 삶이 정말 불편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한 그 로봇이 도와줬으면 하는 작업이 되게 단순해요. 예를 들면 코가 간지러운데 긁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상도 못했죠. 좀 어려운 일을 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방이 추운데 창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공학이라는 게 사람한테 정말 도움을 주려면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너무 비싸서 못 쓸 수도 있고요. 안전이 보장이 안 돼서 못 쓸 수도 있고 해결할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거고 실용적인 카이스트의 첨단 기술과 공학 철학은 설립 초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 한국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과학기술에 있다고 판단, 이공계 대학원을 만들고자 준비합니다. 당시 설립의 기초가 된 것이 터만 보고서. 그 프레데릭 터만이라고 지금 실리콘밸리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고 위대한 그 전자공학자예요. 그분이 스탠포드 공대에 학장을 하셨고 당시 이제 정근모 박사님이 그 미국의 NSF에서 일을 하실 때인데 그 정근모 박사님이 이제 거기에 그 조사단의 한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프레데릭 터만 보고서를 쓰셨는데 거기서 제안한 것이 카이스를 만들어라. 한국과학원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과학원의 졸업생들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배출을 해라. 그렇게 50년 전 한국과학원이 설립되고 대학원생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입학 설명회를 듣고 첫 번째 기수로 입학한 양동열 교수. 딱 들어보니까 어이구 상당히 획기적인 대부분의 이제 외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이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교과정으로 그러니까 그 졸업생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숙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학비도 이제 면제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남자들 이제 병역이 문제가 돼서 끊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보충역 훈련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유학 가려고 생각하는 학생을 또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힘든 여건에서 학업을 마친 양동열 교수는 카이스트 1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교수로 부임했죠. 그래서 딱 2명 졸업했어요. 기과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2사람이 졸업했는데 가나다 순으로 한 번은 양창주라 디귿하고 치읓 차이로. 세월이 빠르네요. 그래서 이제 학예할 때는 이제 못 느꼈는데 교수가 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1호 박사가 어떻게 할 거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되면서 그 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이 기초과학 분야를 제대로 투자하기 시작한 게 한 1970년 카이스트가 출범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학문의 1세대고 우리가 학문의 한 세대를 한 30년을 보면 학문의 3세대 시작이 한 203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학문적인 업적을 내서 노벨상이나 또는 수학 같으면 필드 메달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70년대 후반 카이스트는 외국에 있던 인재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과학기술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 전길남 교수가 등장합니다. 79년에 제가 한국에 와는 거는 한국에서 앞으로 IT 분야,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먹고 살아야 된다. 컴퓨터 국산화 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한국 최초 인터넷을 연결하는 데 성공하죠. 근데 85년에는 국제회의도 했어요. 세계에서 한 400명 정도 모였는가? 근데 그거 뭐 해주는가 하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 이런 미국, 유럽에서 사람이 많이 왔는데 근데 한국 가면 그 사이는 뭐 인터넷 보기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거 아레인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도착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받고 있는 그 이메일 다 한국에서 쓸 수 있게 감격했죠. 왜냐면 미국 사람이 국제회의 영국에서 유럽에서 할 때도 그거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해냈으니까.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가 늘 강조하는 것은 벤처 정신. 실리콘밸리 없는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는 미국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대기업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다음에 벤처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좋은 뜻으로 경쟁해야 되는 거죠. 전길남 교수 연구실에서 벤처 1세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성과와 가치를 알기에 카이스트에선
학생과 교수들의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는 2015년 8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은 실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만들자면 창업이 꼭 필요했죠. 그대로 해도 돼. 전 좋아요. 그 주제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 했고요, 아까.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디어가 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부품들을 가지고 이 원리가 작동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게 이제 작동이 되면 특허나 논문과 같은 걸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제품 이전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해서 상용화를 해서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을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현미경으로 질병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예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헬라라는 암세포를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핵이고요. 이게 세포 하나예요. 저희가 홀로그래피 현미경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상업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엑스레이 CT의 레이저 버전이다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세포를 올려놓고 레이저빛이 쫙 입사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장의 2차원 영상을 가지고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포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세포의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하루 정도 샘플을 준비해야 이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지금은 가져오면 바로 몇 초 안에 결과가 나오고요. 세포에 어떠한 조작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거를 바탕으로 세포의 형태를 보고 이건 어떤 암이다. 이건 어떤 박테리아다 이런 진단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 교수가 생각하는 훌륭한 기술은 결국 사람들에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가장 큰 로망은 제가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실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소박한 개인적인 희망이었고, 근데 학생들한테 그런 벤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학생들이 반문을 만약에 하면 교수님을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안 해봤는데, 난 안 할 건데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벤처를 열심히 해서 성공시켜서 학생들한테 언젠가는 내가 해봤고 성공했고 너희들을 성공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 손이 여러 각도에서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한데 벤처 가능한 카이스트 기술은 무궁무진합니다. 최근 개발한 곤충 눈 카메라는 큰 화제가 되었죠. 제가 지금 곤충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개발하신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곤충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저희가 보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과 달리 곤충의 눈은 작은 물체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일상생활에서 발견될 때마다 이 곤충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우리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기술을 갖다가 어느 사회 현장에다가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뭔지를 갖다가 최대한 오픈을 갖다가 해서 보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회사가 이걸 갖다 사업화를 갖다 제일 잘할 건가, 그게 개발되고 나면은 모두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연기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또 연구를 갖다가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계속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학 기술들을 갖다가 계속 개발을 갖다 하지 않을까. 공학의 가치가 달라지면서 카이스트 출신들의 창업도 무척 활발해졌습니다. 황경민 대표는 5년 전 카이스트 박사 과정 중이던 28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작은 현미경을 만들고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펜 타입으로 생겼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어떤 암 조직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기술로는 이 조직을 떼내가지고 병리과에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저희는 초소형 현미경을 바로 접촉을 하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의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암 조직의 위치를 탐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생검 조직에 대한 퀄리티를 판단을 한다던가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하나 배우고 그러고 끝이니까 암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 혁신 기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면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공학을 알기 때문에. 그 힘을 길러준 건 카이스트였습니다. 카이스트는 저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공학을 그래도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 뼛속같이 공학자가 된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돌면 딱 카이스트가 보이는데 등 뒤에 딱 카이스트가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한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공학자로 길러내는 곳. 카이스트 연구실엔 밤낮이 없습니다. 이만재 씨는 눈 뜨면 연구실로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아침에 들어왔거든요. 나왔는데 깜깜해져 있는 거예요. 뭐 벌써 밤이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게 이제 동틀 무렵이었더라고요. 날밤에 꼬박 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막 엄청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 몰랐네요. 다 온통 다 머릿속에 다 자기가 하는 실험, 연구 다 그런 생각들로 벅차 있는 사람들이라서 여기. 아침을 밤으로 착각할 만큼 연구밖에 모르는 이 괴짜 연구원은 특이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여기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의학을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국가대학 다닐 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최신의 장비, 최신의 의료 기술이 사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뭐 30년 전에 그런 과학기술로 현재 진단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되고 그런 분야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다니던 학교에 되게 좋은 기술들이 많은데 이 기술들을 이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의료 기술도 좋아지고 또 많은 환자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사에서 다시 물리학도로 돌아온 만재 씨는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 몸에 있는 면역만큼 저를 잘 아는 그런 의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학에 관심이 많아졌고 실제로 모든 질병은 다 면역과 관련이 있어요. 뭐 암도 마찬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 같은 경우에도 면역세포 면역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도 있고 그 외에 기타 다른 감염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두 다 면역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쪽에 관심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는 건 앞에서 거센 바람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연구는 실패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그 실패가 주는 교훈으로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고 더 들여다보고 그럼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반도체를 설계를 할 것인지, 그 반도체를 어떻게 실제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군가 그런 길을 가줬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누군가 어떤 이제 성취를 한 게 있으면
나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부담이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더 잘 보이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도전과 열정은 미래에 큰 결실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계속 보내달라고 그래요. 반도체 기업이 아닌데 테슬라 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모르고는 자동차를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운행하다가 생기는 문제를 풀려면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요즘 문제는 반도체 설계상의 문제, 소프트웨어의 코딩의 문제로 변환이 돼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데 반도체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도 이해하고 인공지능도 이해하면서 자동차를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가 기술을 선도하고 사업을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카이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숱한 과학 인재들을 길러낸 카이스트.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했습니다. 앞으로 또 50년 그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까요?